보세요. 직접세와 간접세다, 그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보세요. 여기 만약에 오비 맥주다, 그죠? 맥주 한 병에 한 2천 하죠. 2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주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이 주세, 세금에 보는 게 주세잖아, 그죠? 이 주세가 3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은 속에. 그 세금이 300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2천원이, 요게 맥주 값이 2천원인데, 그죠? 그러면은 요 세금을, 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죠? 담세자를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주머니에서 세금 내는 사람. 내는 사람은 우리잖아, 그죠? 소비자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술 마실 때 요거 세금 포함해 요거 사서 마시잖아, 그죠? 2,000원. 그 요 세금을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사람 누구죠? 우리가 일일이 이거 살 때마다 이게 세무서 갖다 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업자가 내는 거잖아. 그리고 오비에서 사장이 내겠죠, 그죠? 그래, 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이 회사 사업주입니다, 그죠? 사장. 그렇죠, 그죠? 부담은 우리가 하고 세무서에 내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냅니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죠? 이걸 간접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걸 간접세. 같으면은 직접세라 하고. 그러니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무서 내는 사람이 다르다. 무슨 세? 간접세이랍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이 우리가 하는 부동산 관련세는 전부 이거잖아요. 직접세고. 요 간접세 하면은 대표적인 뭐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주세 이런 겁니다. 주세. 그리고 대표가 주세고 또 하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시면은 인지세 있죠. 물건 사업할 때, 그죠? 부동산 매매할 때 이 세금 내는 사람은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런데 부담은 누가 할까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담하잖아, 그죠? 다르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간접세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것도 이런 걸 우리가 간접세다.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반반 정도 됩니다. 이 한 50%. 이런 이제 간접세다. 간단하게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은 무슨 세? 직접세. 다르면은 간접세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7번 물세와 인세 나오잖아, 그죠?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내가 주소가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세종시에 내 주소가 있는데 저기에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다.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으면 요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세금은 취득세라는 요 세금은 땅이 있는 제주도에 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 갖다 내야 됩니까? 그렇죠. 땅이 있는 요 내야 되잖아. 땅, 물건 있는 곳이죠. 이걸 물세라 이랍니다. 물세. 물건 있는 곳, 물세. 알겠죠? 이 땅을 내가 팔았습니다. 요 땅을 팔았, 요거는 요 냅니다. 그죠? 이 땅을 팔았으면 양세 내야 되죠. 양도세 낼 때는 요 땅이 있는 제주도 낼까요? 사람이 사는 세종시 낼까요? 요 가서 내야 됩니다. 세종시.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이건 무슨 세? 인세이랍니다. 인세. 사람 인자. 알겠죠? 그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는 걸 뭐라 한다? 물세. 사람 주소지 관할은 뭐라 한다? 인세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라 그랬죠? 물건 소재지. 요거는 사람 주소지. 요거는 물세다, 그죠? 정리하면 이해됩니다. 물세는 물건 소재지, 그죠? 요거는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인세라는 거는 사람 주소지. 요거는 사람의 그 주소지에서 과세한다. 사람 주소지다.
그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세는 모두 다 물세입니다. 지방세는 알겠죠? 지방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아시겠죠? 국세. 알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국세는 무슨 세? 양도세와 종부세. 그죠? 이 두 개가 국세잖아, 우리는. 그죠?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다. 알겠죠? 우리가 하는 이 세금, 요거 두 개는 국세입니다. 요거 두 개. 알았죠? 나머지는 지방세. 요거 두 개는 국세. 알겠죠? 지방세. 국세는 세무서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사람 주소지 과세고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유지다. 요걸 무슨 세를 한다? 물세. 요거는 무슨 세? 인세. 아시겠죠? 다음에는 비례세율과 누진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하면은 대표적인 세율이 표준은 몇 프로죠? 4%죠. 그죠? 4%. 양도소득세 하면 요 양도소득세는 기본 최저 6에서 몇 프로였죠? 예? 40%.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요래 한 개짜리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세율이 요래 한 개 나오는 거 하고 요래 범위가 나오는 거 요거. 요걸 뭐라 하느냐? 이걸 비례세율 합니다. 비례. 한 개짜리를 비례세율. 요렇게 금액에 따라서 점점 커지죠. 그죠? 이걸 우리는 누진이랍니다. 누진. 알죠? 누진 세율이 커지는 거. 누진이라면 누진. 그 취득세는 4%다 하면 이게 비례세율 합니다. 알겠죠? 비례세율이고 양도세는 누진세율이다. 아, 대표적으로 이렇다. 아, 이게 누진이구나. 누진은 점점 세율이 커진다. 그 이거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취득한 물건이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이라도 4%. 이게 1000만 원짜리라도 세금이 몇 프로? 4%.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1억짜리라도 세금 몇 프로? 4%. 항상 같죠. 그죠?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만약에 1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6%면은, 그죠? 뭐 100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4%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25%,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누진이란, 누진. 알겠죠? 예. 그 점점 커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100원에 4%만 4원이죠. 1000원에 4%만 40원이죠. 여기에 만원에 4%만 400원이죠. 그죠? 이때 요시를 우리가 비례를 하는데 왜 비례의 말을 쓰느냐 하면은 비례를 하는 거는 100원이 1000원 됐다. 몇 배가 늘어났죠? 10배 늘어났죠? 1000원이 만원 돼도 몇 배 늘어났죠? 10배 늘어났잖아. 그죠? 10배씩 10배씩 늘어나니까 그 세금도 4원이 40원 돼서 몇 배? 10배. 이게 또 몇 배 늘어났죠? 10배 늘어나잖아. 그죠? 이게 10배씩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10배씩 늘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명칭을 비례세율이라 요래 붙인 겁니다. 요게 비례하니까 요것도 비례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비례라 이랍니다. 비례세율. 알았죠? 그죠? 그러면 쉽게 한 개짜리 딱 나오면은 비례세율이고 얼마에서 얼마 요래 범위가 주어지면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다. 요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요 금액이 커지면 여기 커지잖아. 점점 커지는 걸 뭐라 한다? 누진 이렇게 표현해. 누진. 아셨죠? 아, 말뜻 이해되죠? 그죠? 네, 다음에는 우선권 관계입니다. 그 앞에 우선권. 그죠? 요거는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죠 이런 공장을 하나 경영하다가 공장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났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이 그죠 부도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경매 처분이 되는데 이 공장에 그동안 이 공장에 그죠 요 경매 처분이 되는데 여기에 이 공장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된 조세도 있다. 세금. 체납된 세금도 있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돈 좀 빌려 쓴 게 있다. 그죠? 뭐 저당권 이런 거. 이래 있다. 세금도 체납이 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요 경매로 인해서 요 경매하고 나면 돈이 나오죠. 요 돈으로 가지고 어느 게 먼저 징수되느냐, 어느 게 먼저 우선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권. 어느 게 먼저일까요? 세금. 무슨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요런 경우 이게 먼저 징수되느냐, 이게 먼저 징수되느냐. 우리 지금 세금 하고 있잖아, 그죠? 어느 게 먼저일까요? 예. 요 세금하고 저당권, 요거는 이제 체납된 조세잖아, 그죠? 요거는 일반 채권이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세금하고 요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요거는 먼저, 요게 먼저 우리가 세금이 먼저 확정되어 있으면 요게 먼저 징수되고, 이 저당권이 먼저 확정되어 있다는 거는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이게 먼저 징수됩니다. 우선권이 없다. 알겠죠? 요건 우선권이 없는데 즉 쉽게 말해서 우선권이 없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그죠? 요게 우선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우선권이 부여된 조세,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조세, 세금이 있다. 그죠? 요게 뭐냐? 재산세에 관련되는 세금. 재산세 우리가 군이라 이러는데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정여세. 대표적인 요거 외에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세도 우리 동등인데 자동차세도 내 재산이잖아, 그죠? 재산세군에 들어가고, 지역자원 시설세도 뭐 지역자원, 자원 내 자원이고, 그리고 이 부여인데 그런 게 이제 내 재산에 속하지만은 뭐 대표적인 게 요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 요거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요 세금만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 알겠죠? 이거는 왜?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조세다. 요거는 우리가 예견 말을 쓰는데, 예견이 같은 말이니까 예측 가능한 조세입니다. 예측 가능한 조세다. 그죠? 요거는 언제 재산세 하면은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 나오잖아. 그죠? 요것도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언젠가는 사망하죠.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 그죠? 살아 생전하면 정려세고 돌아가시면 상속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조세이기 때문에 요거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 요거는 시험에 4번 출제됐고. 알겠죠? 요거 알면은 답이 나왔죠. 그죠? 요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우선되는 거는 이제 요 경매 비용, 그죠? 이 경매에 따른 비용이죠. 경매 비용 우리가 체납 처분비라 이랍니다. 이 체납 처분비라든가, 그리고 또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요 직원들 월급이 있죠. 3개월치 임금이라든가 또 소액 보증금, 이런 게 우선 징수되고 나서 이제 이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민법상에서 하는 거지 세법에서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세금이 우선권이 부여된 조세는 딱 요거다.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다. 요게 우선권, 요거 우선권 부여된 거. 아시겠죠? 다음에는 불복 절차입니다. 그죠? 불복 절차다. 불복 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구제 절차다. 그죠? 즉 말해서 납세자가 우리가 그죠? 우리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이의 신청의 결과를 내가 통지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가 있으면은 다시 그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하는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합니다. 상급 기간에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 요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이의가 있으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요런 게 말하면 불복 절차라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세금을 발부한 그 관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이의 신청을 그 심사 결과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면은 그 상급 기관에다가 심사 청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심판 청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심사 청구나 또는 뭐 심판 청구다. 여기 이제 심판 청구하는 거는 재판소 조세 심판원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곳. 우리 일반 재판소가 아니고 조세 심판원 하는 데 있는데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그죠? 예, 같은 거니까 뭐, 그죠? 요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는 요거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알겠죠? 90일 내에 요 이의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 청구도 90일 내에 심사 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도 90일 내에. 알겠죠? 예, 그리고 이때 이 납세 의무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90일 내에. 요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 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입니다. 오, 쉽네, 그죠? 전부 90일입니다. 알겠죠? 90일. 다시 요거는 90일 내에 심사기간도 90일이고 청구기간도 90일이고 납세 의무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너뛰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알겠죠? 예, 요래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요 보세요.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국세. 그 국세는 요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 알았죠?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는데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국세의 1차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은 30일입니다. 국세는 30일이다. 알았죠? 30일. 예, 차이점.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이게 복잡습니다만 우리 뭐 시험에 대비해서 요 정도만 일단 아세요. 다시 자, 그럼 이제 요 노란 거 요거는 제가 지방세 이야기고, 그죠? 국세하고 지방세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예. 국세는 요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요거 하나 하고, 하나는 기간이 며칠이죠? 90일. 국세는 며칠이다? 30일. 알겠죠? 예. 요 정도만 딱 정리하시고, 기본 틀, 요 정도. 시험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 그죠? 취득, 보유, 양도.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되는 조세다. 요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관련되는 조세. 여기 이제 관련되는 조세는 많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만 했잖아, 그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럼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모두, 즉 말해서 취득 시에도 세금 내야 되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 내야 되고, 양도 시도 세금 내야 되는 조세가 3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농촌에 사는 부인이다. 농부인. 요렇게 기억하세요. 누구라 그랬죠? 농부인. 알았죠? 농부인. 농이 뭐냐? 뭘까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부는 부가가치세. 인은 인지세. 시작.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요 3가지는 여기에도 관련 있고 여기에도 관련 있고 여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어서 부과되는 조세는 3가지가 있다. 다시 시작.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부인. 알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취득 시에만 발생되고 보유 시에 요 경우에만 발생되는 거. 취득과 보유 시에만 발생되는 조세가 있다. 이게 뭐냐?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와 관련했을 때 요때도 발생되고 요때도 요때는 발생 안 됩니다. 알겠죠? 지방교육세.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유와 양도 시에 발생되는 거. 요게 바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보유와 양도할 때 뭐다? 지방소득세. 요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왔었죠. 그죠?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건 뭐라 했죠? 농부인, 농어촌 특별세, 부가지세, 인지세. 취득, 보유와 관련되는 건 무슨 세?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세는 무슨 세? 지방소득세. 여기 가면 아시겠죠? 그죠? 이런 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공통적인 요 정도만 딱 추리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되는 조세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전체 용어 요 중에서 한 2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 시험에는 여기에서 한 2문제. 알겠죠? 2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게 나올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 5번 같은 거, 4번.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5번 요거. 4번, 5번. 요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사유 이런 거. 뭐 나머지는 간단하잖아. 그죠? 국세와 지방세, 뭐 독립세와 부가세, 앞으로 뭐 세무마다 또 나올 거고, 그죠? 요거는 하나 또 배워야 되잖아, 그죠? 목적세는 요거 아까 국세의 목적세는 3가지라 그랬다. 뭐라 그랬죠? 농, 교, 교. 뭐라 했죠? 농, 교, 교. 요거는 뭐죠? 지. 알았죠?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요거 5개 목적세다. 그죠? 예, 요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각 세목마다 할 때마다 또 나올 거니까, 예. 요래 하고, 요게 이제 우리 기본 용어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 기본 용어를 총 정리 한번 했습니다만은, 요거 우리 지금 요거 할 때 또 나옵니다. 그죠?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요거, 이제 요거 취득세.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지금부터 취득세. 요거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양도세. 그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재산세,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취득세. 자, 한번 넘겨봅시다. 취득세. 예. 취득세입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세는 몇 쪽이 나오죠? 68. 68쪽.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3문제 내지 4문제 나오는 장입니다. 취득세 부분. 그거 딱 떨어지죠. 그죠? 자, 취득세 나왔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재는 그 68쪽입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하면 내야 될 세금이죠. 그죠? 취득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그 취득세 개요 한번 읽어봅시다.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다 같이 시작.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그죠? 그거까지. 예. 요거 취득세 개요. 예. 요 취득세에 대한 거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 취득세 개요를 제가 요약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을 때 요 취득의 형태가 그죠? 원시 취득이 있고, 그죠?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취득이 있었죠? 성계 취득. 또 뭐가 있죠? 의제 취득이 있잖아요. 그죠? 취득이 3가지가 있죠. 그죠? 원시 하면은 우리 처음에 신축, 요런 거. 처음 취득하는 거. 최초.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성계받는 거. 요거는 취득인데, 취득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 그죠? 취득했을 때, 취득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죠? 그 바로 납세 의무자.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은 이제 취득한 자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를. 세금은, 모든 세금은 그 취득한 물건 값입니다. 그걸 우리가 과세 표준이다. 그죠?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요게 취득세를. 이것을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자진 신고 납부합니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요게 취득세 계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알겠죠? 요게 취득세 계예요. 뭐 특징하면은 요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죠? 요거는 지방세, 국세가 아니죠. 지방세로서 요거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또는 도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에서 징수한다. 특광도세를 하고, 특징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보통세다.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에 속하고. 이거는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세지만 이거는 취득과 양도는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죠? 유통세를 합니다. 유통세고, 이거는 대표적인 물세입니다. 물세. 물건 소재지수 과세하고, 이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은 응능과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능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니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응능과세고, 요거는 대표적인 물세의 성격이다. 요런 이제 특징이다. 그죠? 응능. 응능이라는 거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담세력이다. 담세력.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있다. 그죠? 여기 뭐 특징. 이거 외에도 아까 하면 뭐 직접세다. 뭐 그 등등 있잖아. 그죠? 아, 이런 게구나. 요게 이제 취득세 개요다. 그죠? 요 안에 내용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그죠? 부동산 등 나왔죠. 요게 바로 뭐냐?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그러잖아.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세 표준. 마지막 뭐죠? 세율. 딱 네 가지 나오잖아.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거 중심으로. 예? 세율에 오면 이제 기본세율, 중과 세금 많이 과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과세하는 거 있죠. 비과세.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요 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 신고 안 했다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 불법은 40%. 부당 고의성이 있다. 그죠? 이런 거는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요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동산 등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 과세 대상물, 이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열거되어 있는 걸 한번 나열해 보세요. 토지와 건축물, 그죠? 대표적인 바로 토지와 건축,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축물하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그리고 어업권, 그리고 임목, 그리고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죠? 요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 한다.
이게 법으로 딱 열거되어 있잖아. 그죠? 열거되어 있는 요게 과세 대상이다. 요런 걸 취득하면은 세금 내세요. 그죠? 토지, 건축물, 다시 시작.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 곤, 종, 성료, 회원권. 알겠죠? 임목은 뭐라 그랬죠? 나무. 잎, 설립자, 나무 목자를 씁니다. 예, 서 있는 나무다. 그죠? 임목.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따 이제 책을 잠깐 보면 되는데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뭐 대나무 밭 알겠죠? 예, 뭐 전문적으로 밭 키우는 거 있잖아, 그죠? 뭐 어떤 정원수 같은 키우는 그런 밭 이런 임목 알겠죠? 아 이런 거다. 여기에 과세 대상 딱 열거되어 있다, 그죠? 그다음 보면은 취득의 모양 원시 성계 의적이 나와 있는데. 원시하면은 대표가 뭐였죠? 신축, 그렇죠. 집을 하나 지었다. 요게 처음 짓는 거잖아, 그죠?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신축. 성계하면은 뭐라 그랬죠? 매매가 대표잖아, 그죠? 의지하면은 뭐라 그랬죠? 정축. 요거 다 알겠죠? 그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매매는 성계 취득이고 정축은 의자. 정축도 세금 내야 됩니다. 물론 세율은 다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4%고 요거는 2.8입니다. 이따 세율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신축, 매매, 정축이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날 거 있죠? 매매하면 항상 두 개 따라옵니다. 매매하고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두 개 있잖아. 뭐죠? 그렇죠. 교환 또 하나. 현물 출자. 요건 항상 같이 다닌다. 기억하세요. 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를 합니다. 민법할 때 뭐 매매 임대차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 세법이니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알겠죠? 같이 다닙니다.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자, 보세요. 성계 받는 거 요거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으면 뭐라 하죠? 상속. 아버지 살아생전에 받으면 정요. 뭐 또 기증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기부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그죠? 요걸 우리가 성계라 이랍니다. 성계. 성계는 크게 두 가지다. 매매와 상속이다. 요거는 공짜니까 무상. 요거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유상이랍니다. 유상, 무상. 알았죠? 유상, 무상이다. 자,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아시면 되고, 이제 공부 한번 들으시던 분들은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그죠? 토지를 원시 취득할 수 있죠. 땅을 어떻게? 그렇죠. 매립간척. 그죠? 토지는 우리가 처음으로 바닷물을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땅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김포 뭐라 하죠? 매립지. 서산 간척지. 새만금 간척지라잖아. 그죠? 매립간척. 알겠죠? 예. 그럼 요거 보세요. 차량도 만들 수 있죠. 차량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차 만드는 거. 차 만들 때는 제조. 제조. 알잖아, 그죠? 기계도 만들면 제조를 하죠, 그죠? 제조.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 하죠? 방금 말씀했잖아. 조립. 항공기는 조립이랍니다. 알겠죠? 조립. 항공기는 이게 이제 100% 제조가 안 된답니다. 국내산으로. 일부를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이제 이래 조립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선박은 뭐라 했죠? 건조. 그렇죠. 건조. 선박만 배 만들고 우리가 건조한다 하잖아. 그죠? 건조. 요거 광업권, 어업권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우리가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 인간의 허가. 그걸 뭐라 하죠? 출원한다 그랬잖아요. 출원. 그죠? 출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점유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하면 내 거 되는 거 무슨 취득? 시효.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 있죠. 그죠? 이게 원시입니다.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축, 매립 간척, 제조리 건조, 출원 시효. 그죠? 여기 보세요. 내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밭의 지목을 바꿨습니다. 요걸 대로 바꿨다. 밭을 대로 바꿨는데 요 밭의 말하자면은 요때 지목 변경하기 전에 요게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고 요게 변경이 되고 나서 요게 130원 됐답니다. 그러면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올라갔잖아. 그죠? 높아졌습니다. 요거 30원 올라갔죠? 요거 세금 내세요. 요거 세금 내세요. 그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요거 취득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아, 그래서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돼서 요 세금 내세요. 또 우리가 종류를 바꾼다. 그죠? 화물용 차량을 승객용 차량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것도 세금 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 여기 나오는 거 있습니다. 과점주주 기억납니까? 다 같이 시작. 과점주주는 주식 몇 프로 소유한 자? 50% 초과 소유한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를 한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50% 초과 소유한 사람은 요거는 취득세 부과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 소유 비율이 50% 넘었다는 거는 그 회사 사장이잖아. 그죠? 그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겠답니다. 50% 초과 소유자. 그 사람은 누구를 한다? 과점주주. 알겠죠? 과점주주다. 자, 일단은 취득의 형태 알았고, 아, 모양 이런 거다. 그죠? 예, 우리 책을 보면서 또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우선 요약 좀 정리하시고. 자, 보세요. 납세의무자, 요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상 납세의무자인데, 이런 경우 자, 생각해 보세요. 요런 건물 주인이 갑이다. 갑이 건물 주인인데, 갑이 자기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죠. 그죠? 갑이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입자가 요 사람이 설치를 했답니다. 을이 세입자가 요 세입자가 주인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죠? 합의하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이때 요 엘리베이터 설치 취득세를 누구 보고 내라 하죠? 설치한 자는 을이잖아. 그죠? 이 경우에 누구 보고 낸다? 갑이 을과 함께 설치한 걸로 간주해서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건물주인데 건물주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표현을 그리 안 하잖아. 그죠? 말 좀 길죠. 그죠? 뭐라 했죠?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다시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다시 한번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말합니다. 건물주인데 말이 좀 요거 본체. 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 이랍니다. 세법에서 표현을 요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알았죠? 그죠? 그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주인이 다르다. 다르면은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나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생각해. 두 번째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 자동차 회사가 차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현대 자동차가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을 제조했다. 차량은 저게 과세 대상이 있죠. 그 제조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잖아. 그죠? 세금 내야 되죠?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자동차는 현대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한테 팔잖아. 그죠? 요 자동차를 우리 소비자가
소비자가 이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를 갖다가 취득합니다. 이걸 무슨 취득을 하죠? 우리는 성계 취득을 합니다. 성계. 예. 그럼 요 자동차라는 과세대상물을 성계 취득하면 우리도 세금 내죠. 샀을 때 세금 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을 보면은 요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세금 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요 세금 낸 요 세금은 만약에 내고 나면은 요 세금은 요 자동차 제조 원가로 볼 겁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는. 그죠? 세금을 자동차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붙여서 팔면은 우리 또 세금 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세금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소비자가 또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두 번 부담하는 결과가 생겨버리잖아. 두 번. 그래서 요런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원시 취득자죠. 너거는 요래 할 거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너거는 세금 면제해 줄게. 요거 부과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면제. 알겠죠? 예. 여기 어차피 하더라도 일이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그럼 요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원시 취득자라 합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 원시 취득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릅니다. 그죠? 그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성계 취득자에게 과세한다. 알았죠? 이게 시험에 이제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 다른 경우에 그 원시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리잖아. 이 사람 아니고 누구죠? 성계 취득자. 알겠죠? 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보세요. 이거 다 들어가죠. 그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을 만드는 사람, 차량 기계를 만드는 사람, 제조, 항공기는 조립한 자, 선박은 건조한 자, 광어는 출원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이렇게 취득한 사람, 이런 물건을 이렇게 취득한 사람 누구죠? 원시 취득자.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다.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 요 사람이 세금 낸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들어가는 게. 그죠?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 없다. 이 사람은 납세 의무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납세 의무 없다. 누가 있다? 성계 취득자. 이거 알겠죠? 그죠? 하나 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죠? 모여가지고, 이 조합원들, 뭐, 직장 조합원이든가, 지역 조합원이든가,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하나 구성했다. 그죠? 주택조합을. 이 조합원들이 주택조합, 재건축 말하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요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했다.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요 신축한 아파트를 누구에게 분양하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또 분양받잖아. 그죠? 분양받고. 그러면은 우리 법에 보면은 이 아파트라는 부동산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요 세금 내야 되죠. 여기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또 요런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았다는 거는 성계 취득한 거죠. 조합원들도 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조합원이잖아. 그죠? 조합원들이 그러면 자기가 분양받을 때도 세금 내고 요게 조합원들 구성원이 주택조합이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세금 내면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신축 시에도 세금 내는 거고 분양 시에 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두 번 내잖아. 그죠? 그래서 요때는 세금 내지 마라. 결국 요게 뭐죠? 원시잖아. 원시 취득. 신축이니까. 요거는 무슨 취득이죠? 성계 취득.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여기에 포함 안 하고 따로 나오니까 요 따로 적어 드리게 보세요. 시험 이런 나옵니다. 항상 나오면 이때는 이제 주택조합, 조합원 이런 식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 나오면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그랬죠? 누가 낸다? 조합원. 주택조합이 낸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주택조합이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야 된다? 조합원이 세금 낸다. 이걸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주택조합이 납세 의무자다. 틀렸잖아. 그죠? 누구죠?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예. 요 세 사람이 잘 나오죠. 그죠? 자,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다시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부터는 기타. 요거 있다는 책을 이따 볼 겁니다. 뭐 등등 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그죠? 뭐 외국 물건을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다. 등등. 여기 납세 의무자. 이제 요약만 핵심적인 거 딱 보면 되고. 자, 이제 과세 표준에 왔습니다. 보세요. 과세 표준. 요 과표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의 값이다. 그죠? 취득 가액이 과표가 된다. 요 취득할 때 직접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요 비용은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그죠? 포함하고. 취득 가액이 과표인데 요 취득 가액을 자진해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세금 내면 끝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 하나 샀다.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샀으면은 10억 주고 샀다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10억 주고 샀으면은 10억에 샀다고 신고하면 되는데 이걸 금액을 줄이잖아. 그죠? 금액을 나는 1억 주고 샀다. 이렇게. 그죠? 줄 수 있죠. 그 세금 과세권자는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렇죠? 뭐 10억 주고 사고 나서 뭐 1억 주고 샀다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세금은 그래도 적어도 최소 신고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요거까지는 물건별로 다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최소 신고 금액을 정해놨는데 요걸 뭐라 하죠? 자, 시작. 크게 말씀하세요. 시작. 시가 표준액. 그렇죠. 시작. 다시 시작. 시가 표준액. 다시 시작. 시가 표준액. 요걸 정해 놓을 때는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 정해 놓습니다. 70%. 알았죠? 70%. 그럼 만약에 요걸 시가 표준액이 요거는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다. 그죠? 요걸 알아보니까 7억이더라. 시가 표준액이. 예. 그러면은 내가 1억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1억은 무시해버리죠. 그죠?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에 계산합니다. 알겠죠? 5억에 신고했다. 얼마로 계산한다? 7억. 8억에 신고했다? 8억. 8억에 신고, 요거 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합니다. 알겠죠? 9억에 신고하면은 9억. 6억에 신고하면은 7억. 뭐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하 되면 안 됩니다. 시가표 이상. 알았죠? 그죠? 요거 이상. 그런데 요게 7억이면은 7억 이상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이하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어떤 경우냐 보세요. 요게 만약에 상가 건물인데 그죠? 요게 만약에 내가 경매로 사다 보니까 이게 유찰되다가 1차 유찰되다 보니까 내가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요 물건의 시가 표준은 7억이다. 그죠? 이 물건의 시가 표준이 7억인데 6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이때는 얼마에 신고해야 될까요? 그죠? 요거는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나 이러면은 사실상 가액이라 이랍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다시 시작.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요거는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죠? 아, 요거는 6억이라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자, 다시 원칙은 뭐라 한다? 신고가액. 여기 원칙이잖아. 그죠?
원칙인데 시가표 요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의하면은 뭐라 하고 시가표준에 요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요걸 세 개 알겠죠? 그죠? 다시 원칙은 뭐라 그랬죠? 신고가액. 요 신고가액인데 요 신고가액은 뭐 이상 해야 된다? 요거 이상 해야 되잖아. 요거 이상. 그죠? 요거 이상 해야 되는데 요거 이상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이하, 요거보다 적을 때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건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요게 원칙이고 예외고 요거는 특례. 요 특별한 경우가 대표가 경매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모두 6가지다. 6가지. 요 6가지. 국수. 국수 알죠? 라면 국수. 그죠? 국수 파는 곳 뭐라 그랬죠? 국수 공판장. 예? 국수 공판장. 그리고 뭐라 했죠? 법. 기억 안 납니까? 국은 뭐죠? 국가.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는 뭐죠? 외국에서 수입했다. 공은 공매. 공매나 경매를 말합니다. 판은 판결. 재판 결과 금액이 입증되는 가액이고 요거는 장부. 장부는 장부된 누구 장부? 법인 장부. 법인 주식회사. 요 법이 뭐냐?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을 말합니다.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과거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었죠, 그죠? 결국은 내가 거기인데 아무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요 법이다, 그죠? 자, 시작. 국수, 공판장법, 국가, 수입, 공매나 경매, 공매 경매, 요거는 판결문. 장은 법인장부, 요거는 뭐죠? 법률. 알겠죠? 요거 6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더라. 그죠? 판결문 중에서 사실상 인정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안 해주는 거. 그게 뭐였죠? 4가지 나옵니다. 당사자 합의를 했습니다.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자백, 요거 4가지는 제외한다. 그죠? 4가지. 화해, 당사자 합의를 했다. 그죠? 합의. 인정하고 승낙했다. 결국 이 말 같은 말이잖아. 한쪽에서 인정하고 승낙했답니다. 포기, 원고와 피고 중에 한쪽에 포기한 겁니다. 의제, 자백은 포기로 간주하는 거. 재판정에 2번 이상 출석 안 했다.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 결국 이 4가지는 왜 제외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있은 걸로 간주합니다. 합의가 있은 걸로 간주하다 보니까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금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금액을 서로 간에 합의하에 금액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 요거는 왜 인정해 주느냐? 요거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믿을 신자. 믿을 수 있다. 요거는 못 믿겠다. 이거죠. 불신. 요거는 믿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예, 자, 요거는 좀 안 계셔야 됩니다. 사회상 가액이 인정된 거 시작. 국수, 공판장법. 그죠? 판결 제외되는 거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요거는 그러면 요거 나오면은 요거는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하거들랑 요게 아니면 뭐가 될까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사회상 가액 아닙니다. 그죠? 사회상 가액이 아니고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그렇죠? 자, 실거래가, 신고가액은 원칙은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요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 시가 표준액 요거 이제 다 더하면은 무.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도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제가 방금 예를 들면 미달 신고입니다. 즉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 그죠? 금액을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면은 요거는 시가 표준을 한다. 그리고 금액을 알 수 없는 무상치도 무상. 이거는 금액 모를 때는 시가 표준액이다. 요 무자는 무신고, 요거는 무상, 무신고, 미달,
무신고, 무상, 무상. 알았죠? 요거는 신고 안 하면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미달 신고도 시가표준액. 무상, 무상은 상속이나 정려. 공짜로 받으면 금액 모르죠, 그죠? 금액 모를 때도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시작. 무, 미, 무. 알았죠? 끝났습니다. 과표까지. 그죠? 요렇게. 과세표준. 여기 핵심이잖아, 그죠? 예. 요런 거. 다시. 취득세의 취득가액은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요거 시가표준을 하는 게 세 가지다, 그죠? 통틀어서. 시작. 무, 미, 무. 무는 뭐죠?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 무상, 무상.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시작. 국수, 공판장, 법.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비. 이거는 제외. 그죠? 제외된다. 요게 과세 표준 결정. 요거. 많이 나왔죠. 그죠? 시험에. 요거만 알면은 시험에 다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몇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과세 표준. 요거 알겠죠? 핵심이 요거다. 요거. 다음에는 이제 세율 나왔잖아요. 그죠? 세율에 우리 취득세, 기본세율 보세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세 하면은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가 있고, 정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신정축을 우리 여기는 보존 취득, 보존. 신정축을 말합니다. 보존. 알겠죠? 예. 원시 취득, 원시. 보존 등기. 알았죠? 요거는 다시 매매, 정려, 상속, 보존인데 요걸 뭐라 한다? 신정축. 예, 생각하면 됩니다. 보존은 신정축이다. 매매는 통상 몇 프로죠? 4%입니다. 4%. 정려를 받으면 아까 한 나왔잖아요. 얼마? 3.5라 합니다. 상속은 얼마? 2.8%. 보존도 2.8%입니다. 신정축도. 요게 기본세율. 매매는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입니다. 정려를 받았는데 그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이 있죠.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받았으면 2.8%. 비영리라는 것은 교회나 사찰.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요거는 공동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나누었습니다. 분할도 2.3%. 요게 취득세 표준세. 이거는 암기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필수. 지금 제가 7, 8회 해드린 거는 전부 다 필수입니다. 그죠? 예, 필수. 다 필수인데, 요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예. 매매는 4%, 정려는 3.5, 상속은 2.8, 보존 2.8입니다. 매매인데 내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정려받았지만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받으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공유물 분할은 2.3. 알겠죠? 이거는 필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요거 보세요. 매매는 4%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조금 혜택을 줍니다. 주택을. 그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면은 세금은 1%입니다. 1%. 알았죠?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면은 2%입니다. 세금 몇 프로? 2%. 주택의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은 몇 프로? 3%입니다. 알겠죠?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을 조금 감해 주는구나. 알겠죠? 다시 우리가 다른 상가나 땅을 사면 4%잖아. 그죠? 집 사면 요래 해준대요. 1%, 2%, 3%. 집값이 6억 이하면 1%입니다.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알겠죠?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농지를 하는 거, 농지의 범위. 우리가 취득세에서 농지를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농사 짓는 땅이라면 뭐죠? 답도, 과수원 또 목장까지 말합니다.
전닭과목까지가 농지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아시겠죠? 전닭과목까지가 농지다. 여기까지. 예, 요게 핵심. 여기다 이제 세율까지 했잖아, 그죠? 예, 조금 더 추가하면 되죠,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취득의 형태가 이런 게 있고, 납세 의무자 이거, 과세 표준, 기본 세율이 이거다. 그럼 세율 어디까지 내느냐?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여기 이제 살만 붙이네, 살. 그죠? 토지가 뭔지 알아보고, 건축물이 뭔지 알아보고, 이런 거, 살. 그럼 이게 신축이 무슨 소리고, 매립 간척이 뭐고, 그죠?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하는 거죠, 그죠? 납세 의무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좀 추가할 거. 응? 과표, 뭐 이건 추가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다 하니까. 이거 좀 추가한다면 요거. 여기 들어가는 말하면은 어떤 비용이 여기 포함되느냐. 그죠? 중개수수료, 그죠?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뭐 내가 전세자금 안고 샀을 때 그 비용 포함한다. 이런 거. 채무부담액. 이런 게 좀 추가되죠. 그죠? 기본 세율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이 세율이 이게 이제 표준 세율인데 별장을 샀다. 그럼 세금 많이 내라. 그걸 뭐라 한다? 중과세율. 중과세. 그죠? 이런 거. 요거 이제 잠깐 쉬었다 우리 또 추가합시다.